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발견한 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러시아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조치가 많은 터키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예측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여러 가지 원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들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터키에서 로스토프 항구로 향하는 화물선에서 폭발물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터키에서 로스토프로 향하는 선박에서 TNT와 같은 폭발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선박이 곡물을 싣기 위해 터키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서 연방보안국은 선박의 구조에 의심스러운 개입도 발견하여 이에 관한 의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5월 말에 한 척의 선박이 우크라이나의 킬리아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이후 7월에는 터키의 툴자라 항구에서 이 선박이 이름을 바꾸고 12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으로 이루어진 선원 전체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외국 선박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폭발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검사하여 테러를 방지하고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발물 흔적을 감지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금지하고 러시아 영해 외 해역으로의 출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르게이 악셔노프 크림 반도 총독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무인기를 통해 크림에서의 러시아의 한 탄약고가 공격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악셔노프는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11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크림 공역으로 진입하려다가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과 기타 무기 체계로 막혔다고 적었습니다. 무인기의 파편으로 인해 잔코이에서의 한 탄약고와 민가가 손상되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르게이 악셔노프 총독은 잔코이 지역의 비상사태 지역 주민들을 5km 반경 내에서 대피시키고 도로와 철도 교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크림 지역의 목표를 공격하려고 한 시도를 17대의 무인기를 이용해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대는 파괴되었고 나머지 11대는 전자전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림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2012년 2월 이후 러시아가 군사적인 계획을 실행한 이후 크림반도는 자주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크림 대교가 심각한 폭발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차량 다리가 바다로 부분적으로 무너지며 인근 기차선로에 연료 탱크 7대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책임을 져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터키에 대해 강력한 압력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크림을 향해 실행한 무인기 공격은 디지털 변역 장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상태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페도로프의 글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들이 지난주 모스크바와 크림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의 공군 방어 능력에 대해 강조하며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7월 24일 아침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모스크바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의 무인 항공기 2대가 전자전 수단으로 차단되고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인 항공기들의 파편은 러시아 국방부 건물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통이 제한되었으며 긴급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대체 경로를 이용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인 항공기 파편은 주거 건물들 중 일부를 손상시켰는데 그 중에는 고층 사무실 건물도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짧은 동영상은 상단층에 창문이 깨진 고층 건물을 보여줍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 부대를 이끄는데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 장비 구매 계획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간의 긴장 상태와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러시아의 크림 대교에 발생한 폭발 사고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 지역 통제 지역에 대한 공격 활동 증가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상황은 계속해서 주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발생 원인과 목적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는 동명이라는 뛰어난 군사기술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무인 항공기가 몇 주 동안 공중에서 자동으로 운용되고 실제 공격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슬립 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발표 행사에서 통합 드론 솔루션 센터 드미트리 쿠자키는 이 획기적인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격 지점 근처에서 매복한 후 무인기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동면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체가 수면 중에 전파를 방출하거나 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가 전자간섭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조커라는 무인 항공기는 최고의 무인 항공기 전문가들이 제작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기술의 적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목표 지역 근처의 건물 지붕 위에 은폐되어 있다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 동명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상대방은 대응 시스템을 제때 가동시킬 기회를 있습니다. 일부 주요 언론 매체는 조커 무인 항공기의 비밀스러움과 효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무인 항공기가 동명 모드에서 원격으로 작동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 항공기의 많은 작업은 여전히 비밀로 유지되며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인 항공기가 비어있는 들판이나 나무 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인 항공기는 지붕 위에서만 동명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술 설명에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이 기술의 다양한 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 기술은 급격한 전투 지역 변화로 인해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 해군 최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무인 항공기는 감지되고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슬립 모드가 이용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무인기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과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동명 모드와 공격에서의 예측하지 못할 요소의 결합은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개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지원을 받으며 군사기술 발전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독일이 생산한 중거리 대기 방어 체계를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가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중거리 대기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최신 제품이며 다른 중거리 대기 방어 체계와 동등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거리 대기 방어 체계들은 현재 실험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군사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7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회의 비서가 우크라이나 국방산업이 해안 포트 인프라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사수단을 성공적으로 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지면 대지 방어 미사일,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부터 유도폭탄과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모든 위협을 저지하는 S-300 미사일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한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정치와 안보에서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우크라이나가 영토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굳건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분노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